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입문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입문 첫 번째 강의는 잘 수강하셨습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이 간략한 직무와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2장의 내용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조금 깊은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저희가 프로세스,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 데이터 라벨링, 특히나 데이터 라벨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의 강의도 집중해서 잘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입문 2장의 강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학습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이 2장의 내용이고요. 학습 목표는 이미지 영상 분야의 데이터 가공에 사용되는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네, 용어 살펴보기인데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데이터에 대한 용어, 원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 이렇게 나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데이터 라벨링에 관련된 용어들이 아무래도 생소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각각의 용어마다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조금 다루면서 이후 이제 진행되는 강의에 있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씩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원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둘 다 이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는 맞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먼저 원시 데이터 보시면 기계학습을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학습은 머신러닝이라고도 부르는 인공지능의 어떠한 학습을 저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인공지능마다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적마다 필요한 프로젝트가 다르고요. 개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자체가 이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 데이터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수집 또는 생성한 원본 그대로의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촬영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웹상에서 크롤링, 그러니까 수집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원시 형태 그대로의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라고 한다면 원천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를 라벨링하기 전에 한번 정제 작업을 합니다. 전처리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정제 작업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람의 움직이는 영상을 라벨링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흔들리거나 가려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지는 저희가 라벨링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시 데이터에서 불량한 어떤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저희가 정제 혹은 전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거친 이제 원천 데이터가 바로 라벨링에 활용되는 한번 걸러진 깨끗한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기계학습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계학습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수행하는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려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 즉 인공지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은 다양한 이제 인간의 지능이 갖는 여러 가지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행동들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계학습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링과 라벨러는 저희가 1장에서도 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의미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은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원천 데이터에 부착하는 활동. 앞에 배운 용어들이 이제 여기서 좀 총정리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라벨러다. 네, 그리고 PM과 QM은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PM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QM은 전체적인 퀄리티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가 나중에는 QM과 PM까지도 이렇게 점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저희가 한번 1장에서 살펴본 바 있고요. 라벨과 어노테이션 나와 있네요. 라벨은 저희가 라벨링 할 때마다 이제 활용하는 그 라벨이란 단어는 사실은 이름표라는 그 의미처럼 원천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위해서 알아볼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데이터에 부착해 주는 거, 원천 데이터에 부착해 주는 거, 이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붙이는 그 정보가 라벨 그리고 어노테이션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데이터는
그 정보가 붙여진 데이터를 저희가 라벨링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클래스라고 좀 새로운 개념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통 라벨링을 할 때 대부분 많이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 인공지능에게 얘는 고양이고 얘는 강아지야 이렇게 각각의 라벨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때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각각의 종류가 저희가 클래스 혹은 카테고리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미지 영상 분야에 있어서 이 클래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저희가 다양한 용어들을 먼저 좀 살펴보았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려는 방법인 기계학습을 거쳐서 개발된다라고 하였고요. 현실에서 수집, 생성한 원시 데이터를 라벨링하기 위해 정제한 것을 저희가 원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 데이터에 부착하는 정보를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어노테이션의 집합을 라벨링 데이터라고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와 어노테이션을 모두 지칭할 때는 저희가 라벨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여기 이제 적혀 있는 자료들을 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 학습 처리 과정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좀 이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가공 후 적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본 강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의 이해인데요.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는 옆에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 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수집입니다. 개발할 인공지능의 목적에 맞게 현실 세계의 어떠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생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촬영을 통해서 수집하기도 하고요. 웹상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웹크롤링이라는 방식으로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집된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일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해서 원천 데이터가 되면 그때 이제 바로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활약해야 하는 부분이죠. 데이터 가공, 라벨링 과정입니다. 라벨링 규칙,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원천 데이터의 정보, 어노테이션이라고도 부르는 그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 가공이 진행이 되면 검수자들은 데이터의 검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라벨링 데이터가 규칙에 맞게 라벨링 되었는지를 검수하는 단계이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라벨링에 부족함이 있거나 좀 잘못 라벨링이 된 데이터들은 다시 작업자들에게 반려되어서 재작업을 통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방식으로 데이터 라벨링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바로 본격적인 인공지능 모델 학습이 되겠습니다. 라벨링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적용을 해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벨링 데이터가 있기 전에는 정확도가 낮았다면 라벨링 데이터를 통해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개발자가 해야 하는 업무이고 이 모델 학습 과정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라벨링 데이터로 기계학습을 진행하고 모델이 완벽하게 생성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모든 서비스들이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적용 예시를 좀 한 가지 살펴보자면 열영상 카메라와 같은 기존에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되던 것들이 열영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 또 인공지능의 영역도 확장이 되는데요. 열영상 카메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 이미지에선 볼 수 없었던 온도라던가 그리고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저희가 또 이제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열영상 카메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라벨링하고 또 검수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인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모션, 사물,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로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야간 구조 활동이라던가 자동차 자율주행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를 좀 살펴보면요. 역사 내에 설치된 CCTV들이 있잖아요. 그 CCTV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된다면 주치 혹은 실신, 폭행 등 이상 행동이 발생했을 때 CCTV와 연계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림을 줍니다. 사람이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하진 않았던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인공지능,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서비스 개발과 도입이 됨으로써 사고 징후를 감지하고 경보를 준다거나 영무원이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전송해주는 등의 개발까지도 서비스 적용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는 예시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공장에서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산 시설마다 로봇으로 요즘은 많은 생산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서 촬영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제품 포장의 유통기한의 표기가 오류가 있진 않은지 혹은 병 제품과 같은 각 제품마다 미세한 문제가 있진 않은지를 검출하는 것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나만 가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과 위생이 확보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약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인공지능 개발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검수, 모델 학습, AI 서비스 개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라벨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네, 참고 자료는 여기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2장의 강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장에서 살펴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후 강의에서도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이해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도 같이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